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 남침이 시작됨과 동시에 동해상으로도 북한군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삼척, 울진, 정동진에는 북한군이 상륙해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협에 나타난 또 하나의 괴선박. 이 괴선박은 북한 게릴라 특수군 600여 명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침하던 6월 25일 같은 날에 1945년 11월 11일 해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방병단이 창설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미군이 두고 간 소형 상륙정이나 일본군이 쓰던 목재선을 개조한 소형 경비정 등 노후화된 전함이 전부여서 무장을 갖춘 전투함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자발적으로 함정 건조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고위 간부를 비롯해 말단 장병, 생도까지 매월 월급의 5에서 10%를 선뜻 보태고 일부 수병들은 고철과 폐품을 팔아 보탰으며 장교의 부인들은 남의 집 빨래와 미국인들이 일본인에게서 건네받은 재봉틀 50대를 받아 그걸로 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아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가 모였지만 새 전투함을 구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감동한 정부는 4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 6만 달러가 모금이 됩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이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쓰이던 화이트 헤드호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무장은 다 해제되고 엔진만 멀쩡한 수준의 초라한 함선이었습니다. 배를 인수하러 함께 갔던 장교 15명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2달여 동안 배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배를 손수 수리하여 드디어 1949년 12월 26일 뉴욕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 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와이로 이동하여 3인치 주포를 장착하고 괌에서 돈이 모자란 나머지 포탄 100발만을 구입하여 1950년 4월 10일 대한민국 진해항에 입항합니다. 생각보다 초라한 전투함이긴 했으나 우리 국민들은 백두산 함의 모습을 보려 구름처럼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국민들에게는 우리 바다를 지켜줄 첫 전투함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뿌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여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진해에 정박 중이던 백두산 함에도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해상에서 나타난 북한 상륙부대를 즉시 격퇴하라. 동해상으로 출격한 백두산함은 저 멀리 해상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국제 신호를 보냅니다. 국기를 개항하라. 국적을 말하라. 출항지는 어디인가? 목적지는 어디인가? 수차례의 발광 신호에도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국기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배를 향해 계속해서 국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괴 선박은 속력을 내면서 항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m 거리까지 접근하여 조명을 비추어 보니 위장한 큰 대포가 보이고 배의 양측면에는 중기관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는 인민군 수백여 명이 앉은 자세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000톤급의 북한의 괴선박은 당시 전투함이 없는 한국군의 빈틈을 노려 38선 침략과 동시에 해안에 상륙하여 부산을 점령하고 유엔군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600여 명의 게릴라군을 승선시켜 잠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백두산함은 급하게 뒤로 빠진 후 해군 본부에 보고한 후 대기합니다. 그리고 26일 새벽 0시 30분 발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특수부대 600여 명 및 대포, 기관포를 장착한 1,000톤급의 북한 전투함과 3인치 포와 실탄 100여 발이 거의 전부인 450톤급 배와 실탄 사격 경험이라곤 5발의 연습 사격이 전부였던 65명의 장병들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3인치 주포만으로 적함을 명중시키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파도가 치고 서로의 배는 각자 움직이고 당시는 레이더도 없어서 눈대중으로 타깃을 조준해야만 했습니다. 서로의 포격은 시작되었지만 삶과 죽음, 국가 절명의 위기를 막아야 하는 이 중요한 상황에도 포탄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백두산함의 장병들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적함으로 다가갑니다. 우린 다시 못 만날 수 있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 죽더라도 시체는 깨끗이 남기자.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고 전투 배치에 임하라. 함장의 전투 시작 전 명령이었습니다.
좁혀진 거리에서 1시간가량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집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백두산 함에 포탄들이 적함에 명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적함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 순간에 단 한 대밖에 없는 3인치 함포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하여 기관총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적함에서 날아온 포탄이 백두산함의 조타시를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승조원들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조타수 김창학과 장전수 전병익이 쓰러지고 옆에 있던 김종식 소위는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응급조치로 잠시 의식을 회복해 꺼낸 첫 마디가 적함은요 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피를 흘리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적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였다고 합니다. 당시 갑판 사관이었던 최영섭 씨는 적함은 격침됐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살아야 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고 곧 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일 대한해협해전에서 패했더라면 특수부대 600여 명이 부산에 상륙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탄생시킨 한국 해군의 첫 전투함의 대한해협 전투였습니다.